70대 할아버지 김정수는 인천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며 가슴속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단정하게 다린 흰 셔츠 차림새로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죠. 손에는 작고 낡은 노트 한 권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의 목적은 특별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손녀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정수는 지난 한 달 동안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편지를 써왔어요. 손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과 할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자 승무원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좌석이 27A입니다. 정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이코노미석 창가 자리로 향했어요.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으니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노트를 펼치고 만년필을 꺼냈어요. 손녀에게 들려줄 마지막 이야기를 적으려고 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옆자리에 백인 중년 남자가 앉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정수를 흘끗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마치 무언가 불쾌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정수는 그런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노트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리 예린아, 할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줄게.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옆자리 남자의 불편한 기색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정수가 펜을 움직일 때마다 째려보듯 쳐다보더니 급기야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기내에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던 차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 거죠. 젊은 여자 승무원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그 남자의 대답은 모든 사람을 당황시켰어요. 난 동양인 옆에 앉기 싫어. 자리 바꿔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은 놀란 표정을, 어떤 사람은 불쾌한 얼굴을 했습니다. 기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냉랭해졌죠. 정수는 여전히 노트를 보고 있었지만 펜을 움직이는 손이 살짝 멈췄어요. 승무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비행기가 거의 만석이라서 자리 이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백인 남자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나를 비즈니스석으로 보내든지 해. 난 저 사람 옆에 절대 못 앉아.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젊은 커플은 수근거리며 불쾌함을 드러냈어요. 기내 전체가 숨막히는 분위기에 휩싸였죠. 정수는 천천히 노트를 덮고 만년필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승무원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화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정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다른 자리로 옮기죠. 승무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편안한 좌석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른 승무원 한 명이 다가와서 뭔가를 속삭였어요. 첫 번째 승무원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마침 비즈니스석에 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백인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발끈했어요. 뭐야, 왜 저 동양인을 비즈니스로 보내? 내가 먼저 요구했잖아. 그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며 혀를 찼어요. 승무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좌석 배정은 저희 회사 규정과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정수는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어요. 승무원이 그의 짐을 들어주려 하자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들죠. 비즈니스석으로 이동하는 정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백인 남자는 씩씩대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승무원들은 그에게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은 이코노미석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넓고 편안한 좌석들이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조명도 한결 부드러웠어요. 정수는 창가 자리에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서양인 젊은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들은 정수가 자리에 앉아 관심 있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김정수 교수님 아니신가요? 정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절 아시죠? 여자가 흥미진진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작년에 하버드에서 강연하셨던 거 봤어요. 사회학과 박사과정 학생인데 교수님 논문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남자도 덧붙였어요.
교수님의 다문화 사회의 통합과 갈등 연구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정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이 대화를 들은 승무원들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젊은 남자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 하버드 대학교 김정수 교수님이신가요? 정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무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정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이자 인종차별과 사회통합 연구의 권위자였으니까 말이죠. 그가 수십 년간 써온 논문들은 전 세계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코노미석에서는 백인 남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었어요. 아까 정수가 앉았던 자리에는 이제 울음을 터뜨린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가 앉았습니다. 아기는 이륙 준비 때문인지 계속해서 울어댔어요. 백인 남자는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에 짜증을 내며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승무원에게 또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까의 일 때문에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는 깔끔한 흰 접시에 스테이크와 함께 레드와인이 서비스되었어요. 정수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며 식사를 받았습니다. 옆자리 부부는 여전히 정수와의 대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교수님,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학교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요. 정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누구시지? 뭔가 유명한 분 같은데. 승무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명예교수님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시죠. 그러자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정수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승무원들도 더욱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정수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사람들의 순수한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이코노미석에서는 백인 남자가 커피를 받고 있었어요. 좁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다가 기류 흔들림에 커피를 자신의 셔츠에 쏟고 말았습니다. 젠장. 그가 욕설을 내뱉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승무원이 젖은 타월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아까와 같은 친절함은 없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셔츠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신이 요구했던 자리 변경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주변은 시끄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석 쪽을 힐끗 바라봤어요. 저쪽에서는 조용한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거부했던 그 동양인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비행시간이 절반쯤 지나갈 무렵 기내에는 전반적으로 평온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잠들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정수는 노트를 다시 꺼내서 손녀에게 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정성스럽게 적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할아버지가 이번 여행에서 또 하나 배운 게 있단다. 정수의 펜끝에서 따뜻한 글씨들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때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란다. 네가 자라면서 만날 많은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길 바란다. 옆자리 부부는 정수가 편지를 쓰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손녀분께 편지를 쓰고 계시는군요. 정말 따뜻한 할아버지시네요. 여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수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디지털보다 손글씨가 더 마음을 전하는 것 같아서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교수님의 연구 중에서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에 관한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감동적입니다. 정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학문은 삶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자기 기류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난기류 구간을 지나고 있으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위아래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석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이코노미석은 흔들림이 더 심했습니다. 백인 남자는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있었지만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옆자리 아기는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도 침착하게 편지를 마무리했어요. 할아버지는 곧 내게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사랑한다, 우리 예린아.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서 노트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난기류는 10여 분간 계속되었지만 정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밖의 구름들을 바라보며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훨씬 큰 풍랑들을 견뎌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난기류가 지나가고 기내가 다시 안정을 찾을 무렵 승무원장이 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김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수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죠. 승무원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덕분에 저희 회사도 승무원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다문화 승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 때 교수님 논문을 참고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옆자리 부부가 놀라워했어요. 교수님 연구가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학문이 현실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 있는 일이죠. 한편 이코노미석에서는 백인 남자가 여전히 불편함을 겪고 있었어요. 아기 울음은 잦아들었지만 좁은 자리와 얼룩진 셔츠 때문에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는 승무원에게 물티슈를 요청했지만 응대가 예전만큼 친절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많은 승객들이 잠에 들었습니다. 정수도 편안한 자세로 잠깐 눈을 붙였어요. 꿈속에서는 손녀 예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했어요.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조용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석양이 기내를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였어요. 정수는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겪은 일들이 결코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손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속 예린이는 두 팔을 벌리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곧 만날 그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착륙 2시간 전쯤 승무원들이 정수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승무원장이 직접 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내민 것은 항공사 로고가 새겨진 고급 펜이었어요. 손녀분께 편지 쓰실 때 사용하세요.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더 잘 전해질 것 같아서요. 정수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중히 사용하겠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교수님 덕분에 오늘 정말 영광스러운 비행이었습니다. 교수님 강연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수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옆자리 부부는 정수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교수님을 위해 작은 강연회라도 준비해드리고 싶어요. 정수는 그들의 명함을 소중히 받으며 자신의 연락처도 적어주었습니다. 착륙이 가까워지면서 기내 분위기는 한결 활기를 띠었어요. 승객들은 짐을 정리하고 도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수도 노트와 펜을 가방에 넣으며 뉴욕에서의 만남을 준비했어요. 이코노미석의 백인 남자는 여전히 구겨진 셔츠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가서 옷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얼룩은 깊게 배어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승무원들이 비즈니스석의 그 동양인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정중하게 인사하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죠.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고 뉴욕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에 착륙한 후 비즈니스석 승객들부터 차례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여러 승무원들이 줄지어 서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히 가세요. 오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손녀분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정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편안한 여행이었어요. 출구로 향하는 복도에서 정수는 옆자리에 앉았던 부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만남이었습니다. 정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야말로 좋은 분들을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비행기 출구 근처에서 정수와 백인 남자가 잠깐 마주쳤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지친 얼굴에 그 남자는 정수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김 교수님 소리와 승무원들의 정중한 인사를 보며 자신이 거부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깨달았던 거죠. 정수는 그 남자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이나 비난의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해와 용서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공항 로비로 나온 정수는 손녀를 기다리고 있을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 도착하셨어요?
예린이가 할아버지 만나려고 얼마나 설레하는지 몰라요. 정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응, 곧 갈게. 우리 예린이한테 할아버지가 편지 가져왔다고 전해줘. 한편 백인 남자는 멀찍이 서서 정수가 가족과 통화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들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당당하면서도 겸손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죠. 공항 로비의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정수를 바라보며 백인 남자는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었는지 생각했어요. 짐을 찾는 곳에서 정수는 예린이와 딸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예린이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어요. 정수는 손녀를 꼭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예린이 많이 컸네. 할아버지가 특별한 선물 가져왔어.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항공사에서 받은 펜을 꺼내며 정수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떠올렸어요. 편견은 때로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말이죠. 공항을 떠나는 택시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예린이에게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이해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백인 남자는 혼자 공항을 나서며 오늘 하루를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누군가의 짐 까는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구겨진 셔츠는 빨래하면 깨끗해지지만 편견으로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하늘 위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기억될 거예요. 정수에게는 손녀에게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가, 승무원들에게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젊은 부부에게는 존경하는 스승과의 뜻깊은 만남이, 그리고 백인 남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